새벽 도킹을 시도했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박양아, 일어났어? 이거 치워야겠다라고 말하며 문이 스르륵 열리는데 할머니가 커다란 양은 쟁반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의 주제는 방석집입니다. 방석집은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곳은 과부촌, 엄마방, 이모방 등으로 불립니다. 예전 요정과 비슷한 느낌인데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간단히 말해 룸살롱의 안방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은 방에 술상을 차려놓고 접대부와 술을 마시며 노는 곳인데 소파나 테이블 대신 이불과 방석을 깔고 앉아서 논다고 해서 방석집이라고 불렀어요. 방석집에 대한 경험은 제가 고향에서 하던 장사를 접고 폐업 신고를 마친 날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사업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고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당시는 유류 파동으로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를 때였거든요. 세탁소에서 쓰는 드라이 기름이나 약 대부분 유류 개통이라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인근 세탁업주들과 모임에서 세탁비를 좀 올리기로 합의했는데 몇몇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만 살겠다며 가격을 더 낮춰버린 거예요. 그걸로 많이 싸웠죠. 모두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결국 다 같이 죽자는 식으로 가격을 더 낮춰 경쟁하게 됐어요. 일은 많아졌지만 할수록 적자는 심해졌고 결국 넉 달을 못 버텼습니다. 다른 세탁소 6, 7군데도 폐업하고 저도 지쳐서 장사를 접기로 했어요. 나름 권리금도 주고 몇 년 잘하던 장사였는데 폐업하려니 속이 무척 쓰렸어요. 폐업은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뜻이니까요. 당시 경기가 지금 못지않게 안 좋았던 때라 시청의 영업허가 반납하고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까지 마치고 나오니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시작한 장사였는데 다 잃고 이렇게 접게 되니 허탈했어요. 그래서 술이 당겼는데 하필 친구들은 다 타지로 나가고 같이 술 한잔할 사람이 없었죠. 터덜터덜거리를 서성이다가 시장 골목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마시는데 혼자 마시려니 촉촉하던 술맛도 없고 소주 반 병도 못 마시고 일어났어요. 택시 타러 가려는데 문득 아스팔트 위로 스며나온 빨간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바뀌어 없어졌지만 당시 택시 정류장 가는 길이 옛방석집 골목이었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호프집, 실내 포장마차, 노래방 같은 곳이 생기면서 방석집이 점점 줄어 사양산업이 됐는데 그래도 몇 집은 영업을 계속했나 봐요. 때마침 길바닥에 비친 방석집 빨간 불빛이 왠지 반가웠어요. 300m 정도 되는 거리에 딱 한 가게만 영업 중인지 살짝 열린 미닫이 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낡은 나무문 너머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TV 드라마를 보다가 딸랑거리는 종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왔어요. 술상 차려드릴까요? 혼자 왔어요? 여긴 혼자 와도 술은 무조건 한 짝부터인데 괜찮겠어요? 네, 안주 적당히 해서 한 상 차려주세요. 그렇게 술값을 치르고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평범한 방이었어요. 한쪽에 이불장이 있고 다른 쪽에는 TV 벽 쪽으로는 길게 이불자리가 깔려있고 이불장 앞에는 커다란 접이식상이 비스듬히 기대어져 있었죠. 구석에 외투와 가방을 벗어놓고 앉으니 할머니가 낑낑거리며 접이식상을 펴서 가운데 놓고는 안주 차려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나간 후 벽에 기대한 담배 한 개비를 물고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와 함께 미닫이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자기 덩치보다 큰 양은 쟁반을 힘겹게 방바닥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술상 위에 안주 접시들을 하나씩 내려놓고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술은 금방 갖고 올게요 라고 하고 다시 나갔죠. 겉보기에는 제사상 크기의 커다란 상에 안주가 가득했지만 뭔가 어설픈 안주들이었어요. 과일 안주라고 하기엔 얄팍한 수박 몇 조각과 말라빠진 사과 몇 조각, 후르츠 칵테일이 조금 담겨있고 한 접시에는 적당히 구운 오징어와 황태포, 덜 익은 것 같은 닭볶음, 그리고 옥수수 뻥튀기 한 접시? 최고의 유흥업소였다고 하기엔 뭔가 돈이 아까운 느낌이었어요. 사기당했나 하는 생각에 허탈하게 웃으며 담배를 깊게 빨고 있는데 덜컹쿵하며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 놀라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들어온 문 맞은편에 작은 쪽문이 열려있고 한 여자가 맥주 상자 하나를 힘겹게 바닥에 내려놓고 밀어넣으며 들어오는 거예요. 하얀색 긴 드레스 자락을 잡고 낑낑거리며 올라오는 모습에 이유 없이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오프숄더
스타일의 긴 이브닝 드레스에 화려한 머리핀으로 장식한 올림머리. 보기에는 우아한데 그 차림으로 허리 숙여 무거운 맥주 상자를 낑낑거리며 끌고 오는 모습이 웃기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괜히 센치해져 우울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처음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40대쯤 보이는 마른 체형의 접대부는 머쓱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제 옆으로 와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맥주 상자에서 병 하나를 꺼내 뚜껑을 따서 잔에 가득 채워줬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부르지 그랬어요. 혼자 힘들게 이걸 어떻게 들고 왔어요? 그러게요. 하필 술이 다 떨어져서 창고에서 가져와야 했거든요. 좀 늦었네요.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짙은 화장과 진한 화장품 냄새가 강하게 느껴졌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웃어서 그런가 평소엔 진한 화장품 냄새를 싫어하는데 말이죠. 참, 설명을 안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경상도에서는 술 상자를 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맥주 한 짝이면 맥주 한 상자, 소주 한 짝이면 소주 한 상자라고 해요. 이런 방은 원래 혼자보다는 두세 명이 와서 접대부를 불러놓는 곳이라 기본적으로 술은 상자 단위로 주문해야 했어요. 다 마셔도 못 마셔도 무조건 한 상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요. 채워준 맥주를 들이켰는데 창고에서 꺼내온 건지 미지근했어요. 저는 원래 맥주를 잘 못 마시거든요. 소주나 양주는 그나마 마셔도 히야시처럼 엄청 차가울 때 맥주 맛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가 아니면 못 마시는 편이에요. 창고에서 그냥 가져와서 그런지 그저 시원한 정도였죠. 아우, 이런 맥주 맛없죠. 그래서 맥주 특유의 쌉쌀하고 씁쓸한 보리 맛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 싱겁고 텁텁한 맥주 맛 아시잖아요? 되게 거북한 느낌. 인상을 찌푸리며 입가에 묻은 거품을 닦는데 접대부가 이쑤시개로 후르츠 칵테일 하나를 찍어 제 입에 넣어주었어요. 다행히 새콤달콤한 맛으로 텁텁한 입맛이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여긴 혼자 오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오셨어요? 접대부가 한쪽 무릎을 세워 앉은 자세로 빈잔에 맥주를 따르며 물었어요. 익숙한지 영어병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바짝 붙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가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 그 분위기에 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따라주는 술을 한두 잔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넋두리하듯 털어놨어요. 욕도 섞어가며 신세한탄을 했는데 지겹지도 않은지 적당히 맞장구 치며 중간중간 안주를 제 입에 챙겨 넣어주며 다 들어주더라고요. 얼마나 마신 건지 모르겠지만 소변이 마려워 쪽문으로 나와 화장실을 가려는데 한쪽으로 할머니 방이 보였어요. 시간이 늦어서 주무시는지 방에 불은 꺼져 있고 TV 불빛만이 중간중간 반짝거리고 있었죠. 시원하게 아랫배에 가득 찬 물을 쏟아내고 돌아서려는데 어질어질해졌어요. 이래서 맥주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후각이 예민해서 알코올 도수와 상관없이 술 향기에 약하거든요. 특히 맥주 특유의 찝찝한 냄새가. 그래서 맥주는 그 맛이 안 느껴질 정도로 엄청 차가운 게 아니면 거의 못 마셔요. 잘못하면 2병만 마셔도 핑 도는데 휘청휘청거리며 방으로 돌아오니 그녀가 일어나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은 취해버린. 몸이 제 맘대로 안 움직이고 앉아있는데 중심도 제대로 못 잡아 휘청거리다 아가씨 쪽으로 기대게 되고 젓가락을 잡으려 해도 삐끗거리고 정신은 멀쩡한데 온몸에 힘이 빠져 오징어처럼 흐물거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녀가 따라준 맥주를 더 마시다가 채 다 못 마시고 그대로 방바닥에 벌러덩 들어 누워버렸죠. 천장이 보이는데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려고 하면 왼손이 들리고 왼다리를 움직이려 하는데 오른다리가 지 멋대로 들리는 건지 크게 숨을 쉬는데 맥주의 찝찝한 냄새가 코 속 깊이 느껴져 정말 괴로웠어요. 그렇게 방바닥에 드러누워 허우적거리니 접대부가 낑낑거리며 저를 끌어안다시피 해서 이불자리 위로 옮겨주었어요. 딱딱한 금침 같은 베개를 머리 아래 받쳐주고 누워있는데 이상하게 정신은 멀쩡해서 소리도 다 들리고 몸만 마비된 것 같았죠. 그녀가 술상을 한쪽으로 치워주는 모습과 소리도 다 들리고 이불장에서 두툼한 이불을 꺼내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천장만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녀가 이불을 펴서 제 위로 덮어주고는 방을 나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혼자 방 안에 누워있는데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이불이 들추어지고 발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고개만 살짝 들어보니 그녀가 제 양말을 벗겨 구석에 잘 접어 치워놓고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더라고요. 이어서 바지와 셔츠를 벗기고 몸 구석구석 닦아주다가 속옷마저 벗기고
구석구석 닦아주는 거였어요. 그러고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잡고 흔들다가 마침내 위로 올라와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흐느적거리는데 아래는 왠지 멀쩡한 게 그렇게 관계를 나누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리던 어느 순간 필름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새소리에 잠에서 깨보니 그녀가 제 옆에서 이불을 부둥켜 안은 채 자고 있었고 쪽문 틈으로 아침이 밝은 건지 환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맥주도 마시고 관계도 가졌으니 일어나자 아랫배가 묵직하게 빵빵한 느낌이 들어 조심스레 쪽문을 열었더니 환하게 날이 밝아 있었어요. 대충 둘러보니 자그마한 철제문이 있고 맞은편에는 낡은 옛날식 방이 있었죠. 어젯밤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술 마신 방이랑 맞은편 방 사이에는 블록이 깔린 마당이 있고 구석에는 화장실, 옆에는 수도까지 있더라고요. 홀딱벗은 알몸으로 서둘러 나와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물탱크를 비워내고 둘러보니 할머니 방은 여전히 TV 불빛만 인기척은 없었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으로 몸을 비집어 넣으니 자고 있는 아가씨가 부스스 일어나 일어났어요? 하더니 제 몸을 뒤적거리다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따스한 온기에 서로 몸을 비비다 아침 관계를 시도했고 뒤로 합체해서 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박양아 일어났냐? 상 치워야지 하더니 문이 드르륵 열리며 할머니가 커다란 양은 쟁반을 들고 몸을 들이미는 거예요. 아, 이런! 순간 당황해서 얼음이 되었는데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할머니는 그런 우리를 위아래로 한번 쓱 보고는 혀를 차며 하던 거 해 하고 나가실 줄 알았는데 에이고 하시며 방 안으로 들어와 술상에 있던 안주 접시들을 하나둘 쟁반에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그만둬야 하나 하고 망설이는데 나 신경 쓰지 말고 하던 거나 해. 얼른 마무리해. 그러면서 무심하게 접시들을 쟁반에 옮겨 담고는 에이고 하며 방을 나가시는 거예요. 엄마야?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엄마라고 불러요. 놀랐잖아요. 친엄마인 줄 알았네. 근데 이래도 괜찮아요? 입속에서 중얼거리자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있잖아요. 원래 방석집이라는 게 술 먹고 벗고 노는 곳이다 보니 남녀 간에 관계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이번에는 쪽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얼굴을 쓱 들이미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숨이 넘어갈 뻔했는데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심하게 핀 맥주 상자를 끄집어내 방 한쪽에 쌓아둔 빈병들을 하나둘 주워 담는 거예요. 아가씨는 제 목에 매달린 채 열심히 허리를 움직이고 있고 이 모습이 마치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기곡 산장이라는 옛날 개그 프로에서 이옥렬이 할머니로 분장해 여기저기 튀어나와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으면 말고 하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간이 쪼그라드는 줄 알았어요. 술병을 다 꺼내 나간 할머니는 그 후로는 방에 안 오셨고 우리는 무사히 관계를 마칠 수 있었죠.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겨 입으니 그녀가 제 신발을 챙겨와 쪽문 쪽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대문으로 나가서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 쭉 가요. 나와서 신발을 신는데 할머니는 구석에서 빈병을 정리하고 있고 그녀도 대충 옷을 추스르며 잘 가라고 손짓하고 할머니를 거들어주고 있었어요. 대문을 나와보니 왼쪽은 방석집 입구 쪽 거리랑 이어져 있었고 그녀의 말대로 오른쪽을 따라 쭉 가니 시장 쪽 뒷골목이 이어져 나왔어요. 그 후로 취업을 위해 경기도로 이사하기 전까지 방석집은 3번 정도 더 갔어요. 잘 맞춰주는 것도 있고 어쩐지 술을 마시면서 편안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사 전날 이사짐을 다 싸놓고 마지막으로 방석집을 찾았는데 떠난다고 하자 그녀가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쉽지 않아요? 하고 물으니 영영 떠나는 것도 아니고 고향이니 종종 오지 않겠어요?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고향 내려오면 가끔 놀러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일자리를 구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고향 집에 내려왔는데 2번 정도는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3번째 방문했을 때는 방석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재개발 때문에 그 일대 점포가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서로 연락처를 안 받았더니 연락할 길이 없어서 그녀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져 버렸네요. 그리고 그 방석집이 있던 자리는 지금은 완전 핫한 곳이 돼버렸어요. 아마 어지간한 한국 사람이면 한 번쯤은 다녀갔을 거예요. 지금은 유명한 관광 골목이 됐거든요. 요즘 그쪽 골목에는 한복 대여점이나 전통 카페 같은 가게들이 들어섰고 방석집 골목 끄트머리가 있던 자리에는 10원짜리 빵을 파는 곳이 있는데 제법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좋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